자, 다음은 중거법입니다. 자, 중거법은 계약의 준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governing law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거법입니다.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등의 법률 문제에 적용되는 법, 즉 법원을 이야기합니다. 법원. 그죠?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국제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법률 문제는 주로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되죠. 왜냐하면 일단 국제관계에서 특정하게 법원이라든지 관할권이라든지 중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제일 우선시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거래에서 당사자 간의 법률 문제는 주로 계약서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제거래에서 중거법은 주로 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이 됩니다. 그죠?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자, 구체적으로 중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점을 보면요. 당사자가 중거법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어느 국가의 법을 중거법으로 정할 것인가. 즉 중거법이란 것은 재판을 할 때 사용되는 법을 우리가 중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사자가 중거법에 합의한 경우 그 중거법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중거법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중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점을 보면요. 첫째, 당사자가 중거법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어느 나라 법을 중거법으로 정할 건가.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서 이걸 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명확하지 하지 않았을 때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은 당사자가 중거법에 합의했다 합시다. 그럼 합의한 경우 그 중거법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중거법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등에 대해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 문제는 주로 계약서에 결정되죠.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에서 중거법은 주로 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명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의 중거법이란 applicable law 또는 governing law는 해당 계약을 성립하고 효력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법률 문제에 적용되는 법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거법의 결정입니다. 자, 국제소송에서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요, 그 법원이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재판 관할권이 있는 경우 그 법원은 자신의 국가의 국제사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중거법을 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재판 관할권이 있으면 이제 법원은 다음에 할 것이 자신 국가의 국제사법, 그죠? 과 국제협약, 그죠? 협약에 따라 중거법을 결정합니다. 자, 대부분 국가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인정했어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중거법을 인정합니다. 그죠?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 간의 어떤, 무역에 관한 이러한 법에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중거법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물품 계약, 매매 계약에서 계약의 중거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만약 중거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수출국법, 즉, seller's country, 수출하는 나라의 법을 중거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ICC 표준 계약서에서도
수출한 나라의 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국제사법이라는 것은, 이때 사법이라는 개인 사자입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Private Law라 합니다. 외국과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중거법을 결정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과의 법률 관계를 할 때 개인 간의 어떤 그 법률 관계에서 중거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국제사법입니다.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아니고 한 국가의 국내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은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입니다. 이 국제사법은 외국과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중거법을 규정하는 거예요. 외국과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을 갖다가 어떠한 경우는 국내법을 어떠한 경우는 국내법으로 재판하고 어떠한 경우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이제 규율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 국제사법은 국제법 아닙니다. 국제란 말이 들었지만 이거는 국제 간의 거래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국제 간의 거래를 재판함에 있어서 중거법이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규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법.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갖다가 규정한 것을 우리가 국제법이라 하고, 국제사법은 개인 간의 외국과의 관계, 개인의 외국과의 법률 관계, 이것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이다. 국제사법은 국제법이 아닙니다. 국내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재 한번 봅시다. 중재. 중재의 의의다. 중재란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중재 절차는 중재 합의, 중재하자라고 우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로서 해결하자라고 합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 신청을 하고요. 만약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다음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 중재 신문을 하고요. 중재 판정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중재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해당 중재 규칙 또는 중재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해당의 중재 규칙 또는 중재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중재 합의가 있으면 그러나 중재 결과가 나오고 그 중재 결과에 중재를 파기한 경우, 중재 결과에는 불복하면 안 돼요. 중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중재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뭐냐면 중도에 중재를 파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다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중재 합의가 있는데 다시 합의에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법원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법원은 그럴 경우에 중재를 인용해 주죠. 즉 각하해 버립니다. 중재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 봅시다. 그죠? 우리가 소송과, 우리가 litigation하고 중재, arbitration의 차이를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자, 소송에 대한 사전 합의가 불필요하죠. 그죠? 소송은 그냥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분쟁이 있을 때는 소송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도 안 써 있더라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송하면 되는데 중재는 중재에 대해서 사전 합의가 있어야지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 대해서 사전 합의가 없으면 중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송은 소송하고 중재의 어떤 권한의 근거, 즉 법원 소재국의 법규에 따르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중재 합의에 따라서 어떤 중재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합니다. 그죠? 자, 여러 가지 중재기관도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습니다. 상품의 분쟁에 대해서 중재하는 경우, 서비스 분쟁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죠. 중재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당사자의 중재 합의. 자, 우리 어떤 중재기관에서 나중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중재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재판하고 중재 중 권한의 근거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간다. 그 다음 진행 분위기는 어떠냐? 소송은 뭐 그냥 제소하고 소환 수단이라서 억압적인 분위기지만 중재는 굉장히 평화적인 분위기입니다. 그죠? 중재는 굉장히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대신에 중재인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자, 공개 여부는 재판 과정하고 판결을 공개하잖아요. 소송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공개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중재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상거래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그죠? 그렇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재판하면은 막 소송 비용 그 원가가 얼마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거래 비밀이 보장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재를 하면은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급을 보면요. 3심제죠. 그런데 소송은 3심제지만 중재는 단심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재 판정에 대해 불복 신청, 재심, 상소가 불가능합니다. 끝납니다. 그죠? 그러나 무엇을 속이서 했다거나 절차상의 하자는 이것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소제도에 의한 구제 기회가 없습니다. 중재는. 그걸 단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그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죠. 법원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그걸 깨버리든가, 그냥 그거를 불인정하든가,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중재를 갖다가 파기해버리든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뭐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중재가 그게 안 되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 중재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그죠? 자, 단심이고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그죠? 자, 중재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고 소송은 판사가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판사는 전체적으로 전문가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제적인 권한이 부여되죠. 판결은. 근데 중재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강제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뭐 정인이나 감정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판사가. 자, 소송 비용이 낮는 것에 비해서
소송은 소송 비용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는 소송 비용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 협약에 의해서 외국 중재 판정은 호혜 원칙에 의해서 승인됩니다. 그죠? 그래서 뉴욕 협약 체약국 159개국. 그죠? 그래서 이제 뉴욕 협약에 의해서 외국 중재 판정, 즉 중재에 관한 협약은 뉴욕 협약입니다. 외국 중재 판정은 호혜 원칙에 의해서 승인된다. 승인된다. 서로 간에 다 인정되는 거죠. 소외된다. 타국에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뭐를? 소송은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소송 냈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국제적 효력을 소송에 대해서 이긴 것에 대해서 국제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으로 다 각국의 언어로서 다시 각국으로 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중재는 중재에 관한 뉴욕 협약에 의해서 대부분 다 승인됩니다. 호혜 원칙에 의해서 승인이 됩니다. 그죠? 특정국에서 받은 중재는 가입국 159개국 모두에게 이렇게 골고루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이제 중재 절차 보면 기관 중재의 경우에 신청인은 중재기관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죠. 그래서 중재기관은 이제 신청서 접수되면 양 당사자에게 접수되었다는 것을 통지를 하겠죠. 그래서 중재법 22조 이렇게 보면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 대상이 되는 그죠? 소위 말하면 피신청인은 재판에서는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즉 중재를 당한 상대방이 중재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중재가 시작된다.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재 요청서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 합의의 내용을 적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중재 요청서 할 때는 당사자가 누구, 분쟁 대상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재 합의는 어떠한 경우에 중재 합의하겠다라는 그 경우를 적어야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제, 기관 중재의 경우, 신청인은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중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자에게 접수되었다는 뜻을 통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재인을 선정하는데요. 중재인이라는 것은 중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은 중재 합의 사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재조항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중재조항에서 중재인 신청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적용되는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기관의 기관 중재의 경우요. 중재기관이 중재인의 선정을 일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기관에 일임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요. 그 2인의 중재인의 합의로 제3중재인을 선정하여 제3의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이 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합니다. 그죠? 각각 한 사람씩 선정하고 그 선정된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해서 그 제3의 중재인이
왜냐면 의장 중재인이 되는 방식을 많이 이제 그럼 좀 객관화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객관화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중재는 이렇게 되는데 중재인 선정에 관한 사항이 중재 합의 사항으로서요. 중재 조항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인 겁니다. 중재는 어떻게 정하자라는 것은 이제 중재 조항에서 정하는데, 근데 이제 중재 조항에서 그 계약서사의 중재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되는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그죠? 기관 중재의 경우 보통 이럴 경우 중재기관의 중재인 선정을 일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2인의 중재인이 합의로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그다음 제3의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이 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중재인의 선정 방식도 미리 중재 조항에 넣어 놓으면은 그 방식에 따라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중재 조항에 그걸 넣어 놓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이제 중재 신청을 한 그 기관의 중재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기관의 중재 경우에는 보통 그 기관의 중재인 선정을 일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요. 그 이제 각각 선정된 그 2인의 중재인이 합의로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해서 제3의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이 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중재의 진행입니다. 그러면 중재신문입니다. 중재 판정부라고 하죠. 중재 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중재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쌍방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겠죠. 그리고 각 당사자에게 진술의 완전한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건 이제 중재 규칙 제15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재 은혜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중재 각각의 나라가 틀리니까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중재 판정부에서 정합니다. 그것도 중재 규칙 제1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당사자들, 국제 간의 어떤 그 거래에서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당사자들은 청구와 답변하고 청구에는 사실관계와 쟁점. 사실관계라는 것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어떤 일어난 일들,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사실관계라 합니다. 구제수단 또는 배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것은 중재규칙 제18조입니다. 그래서 청구와 답변을 하는데 청구에도 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뭐 파손이 되었다, 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파손의 어떤 손해가 얼마 되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계약으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또는 이제 구제수단하고 배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제수단과 배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죠? 중재를 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중재규칙 제18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 개시 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후에 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은 청구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하겠죠. 자, 뭐 일반적으로 재판의 어떤 진행과 거의 흡사하죠. 단지 이제 앞전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재판과 구별되는 점들, 이제 그런 비교점들을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체크아웃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재 판정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그 다음 중재법도 확정되면 미안합니다. 중거법도 확정되면 중재 판정부는 사실관계와 중거법을 토대로 중재를 합니다. 그죠? 중재 판정을 합니다. 자, 중재인이 복수인 경우 통상 다수결로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건 중재규칙 제31조 제1항에 있습니다. 판정 이유도 기재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판정 정무는, 그죠? 판정문은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과 소송과 중재의 비교를 앞에서 봤는데 그 중 하나 차이가 뭐냐면 공개에 관한 거죠. 그래서 원칙은 비공개입니다. 중재 판정은. 중재 판정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영업 비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죠. 그러나 재판은 공개하죠. 그죠? 공개. 여러 사람이 와서 뭐 다 듣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낱낱이 거기에 대한 뭡니까? 비밀이 다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영업상의 비밀이란 것은 어떤 루트에서 어떻게 이 물건을 가져오고 유통이 어떻고 원가가 얼마고 마진이 얼마고 뭐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악유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상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기업의 불리한 면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재라는 방법이 오히려 더 편리하고 더 그 유용성이 있다. 하지만 중재는 또 재판하고 달리 2심제, 3심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재 판정이 나버리면 재판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러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우리가 그 중재 조항을 넣어서 중재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으로 바로 갈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중재 규정을 계약서에 넣으면은 더 이상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재 자체를 뭐 이렇게 뭐 거부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거 해서 뭐 그런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죠? 일단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제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재 판정이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재 판정의 효력입니다. 중재 판정. 그러나 arbitrary, 그죠? 중재 판정은 중재 판정부가 내린 최종적인 결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재법 제35조를 보면요.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죠?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죠?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다시 제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소송은 1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2심, 3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재는 그것으로서 단심입니다. 중재법 제36조, 그죠? 중재 판정의 불복은 법원의 중재 판정의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 중재가 잘못되었다라고 취소를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지만 이러지 않고 그냥 불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중재 합의가 무효이거나, 그죠? 합의하지 않았는데 합의했다. 뭐 합의가 무효이거나,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하여, 중재 절차가 뭐 통지를 안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부분이 있겠죠. 중재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중재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 합의가 무효이거나, 그죠? 무효이거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중재 과정 중에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그죠? 그 다음 기망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강박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이제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 절차에 이제 부족한 경우가 있었거나, 자격이 없는 중재인을 갖다가 선정을 했다거나,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하자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중재 판정, 중재 절차에 대해서는 중재한다고 했는데 일방에만 통지를 하고 상대방이 통지 안 하고, 그래서 골석이 된 상황에서 중재를 해버리면은 일단 상대가 뭡니까?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상대가 일단 뭐 우리가 재판에서는 상대가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열렸을 때는 꼭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재판이다 생각해도 참석을 해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에서는, 소송이나 이런 중재에서는 상대의 자기의 어떤 주장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상대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재판이나 이런 데 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갔는데 당연한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 데에서 당신 집 아니다 라고 누가 재판을 걸었다 합시다. 그럼 좀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죠? 본인이 다 자기 그 등기도 돼 있고 자기가 직접 구입했는데, 근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뭐 있고, 그냥 그 좀 뭡니까, 무시해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상대방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 왜 그럽니까? 그 재판관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재판관은 두 사람의 악유가 일어나면은, 분쟁이 일어났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서로가 주장을 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두 사람에 대한 그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장을 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기다리지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야, 기다리지 왜 안 나오냐?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두 번 정도. 근데 이제 재판도 사법부도 많은 양의 재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참석하지 않으면 패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 중요하고 뭐 재판관이 봐가지고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 이럴 때는 또 나름대로 그걸 좀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걸 홀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그러한 또 내규들이 있고요. 그죠? 안에서 그 처리해야 될 기관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중재법 36조, 그죠? 보면은,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다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그죠? 법원에 그리고 그 중재 판정 취소의 사유는 중재 합의가 무효이거나, 무효라는 것은 상대방이 기망했거나, 그죠? 강박했거나, 강박한다는 이야기는 그 뭡니까, 억수로 협박을 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착오를 했거나,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중대한 부분이 착오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에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인을 선정하는데도 보면 이제 중재인의 선정에서 중재인이 일방적으로 일방에게 유리한 중재인, 그죠? 선정한 객관성이 없는 경우, 그죠? 또는 중재인이 이제 자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이런 경우, 그죠?
또는 뭐 중재인이 뭐 보면은 동명이인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봤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중재 절차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정인을 갖다가 채택하거나, 재판하고 똑같으니까요. 뭐 이런데 그걸 뭐 채택해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정인의 어떤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증거로 뭐, 또 채택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정인을 오라는 걸 뭐 통보를 안 했다든가, 이러한 절차상의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그것은 재판의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취소는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취소가 되면, 그건 다시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award입니다. 판정입니다. 그죠? arbitral award. 그죠? 자, 중재 판정의 성인과 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중재 판정의 성인, 그죠? 또는 집행은 법원의 성인 또는 집행 판정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재 판정의 성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성인 또는 집행 판결에 의한다. 그죠? 이건 중재법 제37조 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자, 성인을 하는 거하고 또 집행은 법원의 성인 또는 집행 판결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재법에서는 제38조에 국내 중재 판정의 성인 거부 사유, 그 다음에 제39조에서는 외국 중재 판정의 성인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인 거부 사유가 없으면 성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재법 제37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외국 중재 판정의 성인 거부 사유는 뉴욕 협약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뉴욕 협약의 적용 대상은요, 뉴욕 협약에 따르고, 그 다음에 뉴욕 협약 비적용 대상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뉴욕 협약은 이러한 상세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협약에 해당되는 중재는 그거는 뉴욕 협약에 따르고요. 뉴욕 협약에 되지 않는 중재 대상은요. 그것은 이제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 판정의 성인 또는 집행은 법원이 다시 성인 또는 집행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중재법 제37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재 판정의 성인 거부 사유, 그 다음에 외국 중재 판정의 성인 거부 사유를 중재법에서 38조하고 39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인 거부 사유가 없으면 성인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중재 판정의 성인과 집행을 살펴봅니다. 자, 외국 중재 판정, 즉 외국에서 중재 판정을 받은 경우죠. 성인과 집행은 자, 외국 중재 판정을 국내 법원에서 성인하고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외국 중재 판정의 성인 및 집행 기준에 있어서 중재법에서는 영토주의죠. 그러니까 속지주의죠. 그래서 중재법에서는 영토주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국내 중재 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국내 중재 판정. 그죠? 그렇게 돼 있다. 왜? 우리 중재법에서는 속지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외국중재판정을 국내 법원에서 승인하여 또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결정 또는 집행 결정에 의합니다. 자, 중재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취소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승인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뉴욕 협약 제1조 1항입니다. 자, 뉴욕 협약은 중재에 관한 협약이죠. 이 협약은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 영토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 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 판정에도 적용된다. 결국 뉴욕 협약에 따르면요, 외국 중재 판정은 타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 및 자국의 자국 내 중재 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중재 판정을 말한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뉴욕 협약은 외국 중재 판정. 자, 뉴욕 협약에서의 외국 중재 판정은 타국에서 내려지는 거하고 자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중재 판정을 말한다. 이러죠. 한편, 자, 뉴욕 협약 제5조에서는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직권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그것은 뉴욕 협약 제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뉴욕 협약 제1조 1항은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자, 집행해 주십시오,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누군가 어떤 나라의 법원에다가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구받은 중재 판정이 그 요구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 영토에서 내려진 판정일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뉴욕 협약의 외국 중재 판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또는 결국은 외국 중재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이 협약은 뉴욕 협약이죠.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을 요구받은 국가에서 내국 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 판정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외국 중재 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뉴욕 협약 제5조에서는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 사유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직권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보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요약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외국 중재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이냐? 법원이, 그죠? 자, 당사자의 주장 또는 입증하는 사유는 여기 보면 이제 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했다. 능력이 없다. 그죠?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합의한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뭐 미성년자라든지, 그죠? 행위 무능력자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중재 합의의 무효는 있죠? 무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자가 발생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신청인의 그 중재의 중재를 당한 사람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경우요. 그 다음에 중재인이 권한의 유월. 그 다음에 이제 중재 판정부의 구성의 하자.
그러니까 중재인 선정 절차가 부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중재 절차가 하자되었다. 중재지국 법원에 의한 중재 판정이 취소되었다. 그죠? 그 이제 그 중재를 한 그 나라가 중재를 한 장소에 있는 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한 경우죠. 그죠? 중재 판정을 취소한 경우. 이러한 경우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러한 입증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면 중재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죠? 중재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소양속이 위배된다. 이거는 내가 봐서는 이게 중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리고 공소양속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강행 규정, 즉 우리가 나라 법으로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계약해서 그것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은 법원이 그거를 인정해 줄 수가 없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자, 중재지국 법원에 의한 중재 판정의 취소. 이거는 이제, 그거는 중재지국 법원에서 먼저 그 중재 판정을 취소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것도 뭡니까? 이거는 중재를, 그거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A와 B가 있는데 A가 중재 판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나라의 그 어떤 중재 법원에다가 이거 취소해 주십시오 하고 취소했어요. 신청이 취소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B는 또 이걸 갖다가 자기 나라에서 이걸 집행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시다. 왜냐면 A의 재산이 예를 들어서 뭐 B의 지역에 또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받아서 그걸 집행하려고. 그런데 이제 B의 법원은 보니까 A법, 즉 A의 법원에서 A가 신청한 중재 집행 승인 취소가 받아들여졌다 이거죠. 그러면 B 나라에서는 B가 이 중재를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B국 법원은 이거를 갖다가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된다는 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경우는 이제 공소양속을 위배하는가, 중재 가능성의 결여,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죠? 자.